안녕하세요.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2강입니다. 이번 12강 그리고 13강에서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실제로 실습도 해볼 겁니다. 웹 스크래핑 혹은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 그 웹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자동화해서 편하게 효율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우는 분야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스크래핑이란 무엇인가? 웹사이트 해부하기 이렇게 됩니다. 네, 웹 스크래핑이란 무엇인가? 웹 스크래핑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스크랩.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신문 스크랩이라는 거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크랩이라는 건 뭐 차곡차곡 싸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두 가지 용어가 좀 혼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용되고 있고, 스크래핑 혹은 크롤링.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스크래핑 같은 경우는, 특정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몇 개의 특정한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의 덧글을 수집하면 스크래핑인데, 그걸 넘어서 정말 여러 개의 사이트, 정말 많은 이 링크가 있는 거의 모든 사이트, 인터넷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겠다라는 건 크롤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웹 스크래핑은 일단 웹사이트 하나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핑해서 스크래퍼를 만들어서 이거를 뭐 SML로도 만들고 SQL로도 만들고 엑셀로도 각종 데이터 변환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 데이터 형식으로 바꿔내는 거고 크롤링은 그거보다 훨씬 큰 범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관련한 거의 모든 예를 들면 검색 결과 나와가지고 뭐 웹툰이라는 검색어가 있으면 그 뭐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어로 나온 거의 모든 페이지에 링크들이 다 타고 들어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를 이제 크롤링 더 큰 범위죠. 그래서 뭐 크롤링이란 말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크롤링 코드 하지만 대부분은 스크래핑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크롤링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은 일반인은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전문적인 개발자나 혹은 기업 단위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스크래핑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여러 경우가 있는데 URL을 감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인지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RL을 감추거나 아예 규칙이 없는 경우는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서 확인할 것들은 URL이 규칙적으로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 오픈을 해놓은 경우라서 그거는 좀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뭐 여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죠. 그래서 각종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이런 웹 스크래핑을 정책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접근이나 컴퓨터한테 계속 뭐 불러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요즘에 나오는 많은 미디어에서는 그런 웹 스크래핑을 막아두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API를 자유롭게 열어놓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API도 굉장히 제한돼 있거나 오늘 돈을 내야 API를 통해서 이제 각종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웹 스크래핑이라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필요하느냐? API도 아니고 파일 데이터 요청도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공공 데이터 포털로도 요청해서 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런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웹 스크래핑을 결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하는 여러 이제 이게 규칙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셀레늄 같이 아예 브라우저로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까지 다루진 않고 이제 웹사이트의 그런 URL 규칙 주소를 통해서 하는 사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거예요. 자, 네. 자, 웹사이트를 해부하는 겁니다. 웹사이트 해부. 자, 크롬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크롬에는 이제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존재해요. F12키, F12를 누르면 그 해당 사이트의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사이트의 그 속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속사를 본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웹사이트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림도 있고, 뭐 여러 개 이미지도 있고, 뭐 영상도 올라오고 텍스트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코드로 그 밑단에는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되는 규칙을 보고 웹 스크래핑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 할 스크래핑 자료이기도 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있는 한국근현대 잡지 자료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한국근현대 잡지 자료는, 일단은 잡지 자료에 주소 규칙이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감이 올 겁니다. 자, 한국근현대 잡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자강의 월보라는 게 첫 자료예요. 그래서 대한자공의 월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자강의 월보를 들어가면 오케이.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좀 복잡한 형태로 있긴 하거든요. 여기 위에서는. 주소가 좀 복잡한 형태로 있긴 한데, 주소가 지금 여기서는 복잡한 형태로 있는데, 이거 말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MA라는 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매거진인 것 같아요. 잡지. 그리고 001. 그러니까 대한자강의 월보가 1번 자료라는 것이죠. 1번 자료라는 걸로 일단 우리 확인을 했어요. 1번 자료인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1번 자료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려면, 여기 이 상태에서, 근현대 잡지의 상태에서 F12키를 누릅니다. F12키를 누르고, F12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 마우스 클릭하는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의 어떤 요소를 클릭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한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대한자공의 월보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하, 대한자공의 월보의 그, 지금 여기 보면, 웹사이트는 왼쪽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는 코드, 그 HTML이라는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한자강의 월보가 MA001번인 걸 볼 수 있어요. 아, 대한자공의 월보에 MA 언더바 001을 부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자공의 월보 말고 대한협회 회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 아래 거잖아요. 대한협회 회보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을 해보면 이건 아마 002번의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002. 001부터 중간에 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지금 83, 83개의 자료가 있고 맨 마지막 호남평론이라는 게 있어요. 호남평론을 들어가면 95번까지 부여된 거 볼 수 있습니다. 95개가 돼야 되는데 1번부터 95개. 근데 중간에 아마 번호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95개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95개구나. 이게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파봤죠. 이런 것들이 이거 웹사이트에 이건 개발자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웹사이트를 해부하면서 어떤 주소의 규칙을 역산하는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한자강의 월보를 들어간 다음에 대한자강의 월보 1호의 맨 처음 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1호에 이제 실제 글을 클릭하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정보 하나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웹사이트의 특정 주소를, 특정 페이지 주소를 다 오픈 안 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국사편찬위원회,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공공적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숨기지도 않고 다 오픈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네, 바로 요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MA001, 001은 대한자공의 월보에 고유 1번, 그냥 대한자공의 월보에 부여된 숫자가 1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대한자공의 월보 1호, 1권이라는 뜻이에요. 1권에, 그리고 1권의 첫 번째 글, 001번, 10. 10번이 첫 번째 글인 거죠. 이 네 자릿수 중에. 그래서, 그러면 요 세 숫자는 어떤지 그 잡지의 그 다음에 그 잡지의 기사 번호. 그렇게 해서, 세 개의 번호가 되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요거를 위에 마우스를 누르면 URL 혹은 ID 복사하기가 있어요. URL 복사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대한자강의 월보 제1호의 첫 번째 기사에, 뭐예요? 특정 URL을 주소를 바로 노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규칙이 돼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만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뒤에 숫자만 바꿔 끼면 되겠구나. 지금 여기에서 요걸로 지금 접속하면 어떻게? 방금 나왔던 이 1호의 첫 번째 글이 나오죠. 그러면 1호의 두 번째 글은 어떻게 돼요? 11번일 것 같지만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결과 10씩 올라가더라고요. 20번. 이게 두 번째 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규칙만 있다면, 우리가 파이썬 코드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활용한다면, 이 전체 근현대 잡지 자료의 규칙을 알게 됐으니까, 이 숫자를 계속 시도하게 되면, 특정 페이지를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API든 이런 웹 스크래핑이든 그 특정 그 URL 주소, API도 저번에 봤듯이 그 URL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특정 URL 주소의 규칙들을 그런 뭐 파라미터라고도 하는데 이건 규칙이 완전히 지금 공개된 상태니까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한국 근현대 잡지 자료를 페이지를 여러 번 계속 순서대로 방문해가지고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된. 그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규칙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냐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칙을 알려드리면 MA 언더바하고 여기는 그 잡지, 이거는 잡지의 그 그다음에 그 잡지의 기사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단위로 되고 이것도 10단위로 올라가고 이거는 1단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져올 자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그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잡지명, 잡지 제목은 대한자강의 올부 제1호인데 여기 이 클래스 아래 여기 티바디 TRR에 여기 잡지명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특정 웹사이트가 나오는 그대로 이 잡지명 계속 이 위치에 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웹사이트의 특정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려면 이 위치를 기억해두면 돼요. 이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 클래스 아래, 티바디 아래, TR 아래 잡지명 그리고 TD라는 태그, HTML, XML처럼 비슷한 거죠. HTML 그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특정 위치를 알면 우리는 이 위치를 그대로 가져와서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잡지명은 이거야, 발행인은 이거야, 기사 제목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되겠죠. 규칙을 알면 되니까. 그래서 발행일도 이렇게 되고, 기사 제목도 마찬가지고, 기사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본문. 본문도, 본문은 어디 있어요? 본문도 여기 이런 특정 요 위치를 통해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 그리고 문단 이런 것들도 가져올 수 있고 심지어 음,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표시 안 했지만 본문 아래 이런 식으로 색인어라는 것도 있어요. 색인어는 뭐냐면 이 본문에 있는 텍스트 중에 이름이나 단체명 이런 것들이 이 지금 텍스트에 실제로 좀 포함된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있다면 이거를 여기에 색인을 따로 해주더라고요. 태깅을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웹 스크래핑이라는 건 특정 사이트를 해부해서 그 특정 사이트에 있는 주소의 규칙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올 그 웹사이트 페이지를 들어가서 크롬 개발자 도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치에 이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색인어 같은 경우는 없는 기사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음, 뒤로 가볼게요. 어, 확인을 해본 결과 있는 기사도 있고 없는 기사도 있어요. 이게 아마 이런 건 색인어 이건 있네요 또. 색인어 없는 게 어디 있냐? 하여튼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있는데 아예 색인어가 없는 경우는 이게 사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 규칙 처리까지 다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코딩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가져오는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이미 이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뭐 어떡하냐. 돈 주고 개발자를 고용해야 되냐 하겠지만 이미 GitHub라는 곳이 있고 그 GitHub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놨습니다. 어, 지금 GitHub에 요거를 검색하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검색하면 두 개의 GitHub 레포지토리 저장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과정 지혜인 지혜인 선생의 자료입니다. 지혜인 선생의 자료를 사실은 바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혜인 선생 자료가 또 한 몇 년 새에 또 그새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이트가 또 조금씩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웹 스크래핑 코드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 사이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이트가 조금씩 뭐 위치가 달라지거나 주소 규칙이 달라지면 그 코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인 선생 코드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벽이라는 건데, 이렇게 참고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죠. 음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드가 바로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 2년이 지나서. 그래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실습을 할 건데요. R 코드는 아니고 이게 한 5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코드인데, 그때는 R을 좀 더 많이 써서 파이썬보다는 이제 파이썬으로 새로 개발을 했고요. 이거를 좀 이따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스크래핑 코드가 이미 있어요. 좀 뒤에다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제 페이지가 있네. 유튜브 스크래핑 코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일단 유튜브라고 치는 거예요. 그 유튜브 댓글이라고 하면 그래서 유튜브 커멘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깃허브를 꼭 제 생각에 기터브는 여러분들 디지털 인문학 혹은 디지털 항공문학 연구를 위해서는 꼭 가입을 해두세요. 연구 데이터의 공유나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커멘츠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실습을 할 건데 유튜브 커멘츠 다운로드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without using API, 유튜브 API가 아니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 이미 뭐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 스크래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좀 오래돼가지고 이런 거 말고 최신, 이거 26일 전에 업데이트가 됐네요. 최신 유지가 되면서 버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요게 스타가 뭐냐면 따봉이에요, 따봉. 좋아요 개수인데 이 좋아요 개수가 많은 것,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한 것을 자주 활용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쓰고 뭐예요? 업데이트도 자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믿고 써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패키지, 이 유튜브 커멘트 다운로더도 이따가 실습 시간에 웹 스크래핑 실습 시간에 할 겁니다. 어, 웹 스크래핑 코드를 직접 개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기에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고, 파이썬에 대한 어느 정도 고급 스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퀘스트 패키지라는 걸 쓸 거고, 또 뷰티풀 수브를 이용해서 파싱을 할 텐데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그거를 너무 많이 알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코드만 잘 활용하면 파이썬 기초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그 사이트에 나오는 그 웹 스크래핑을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항공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웹 스크래핑이 매우 용이하게 그 주소의 규칙들이 다 오픈되어 있고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웹 스크래핑이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웹 스크래핑이 어려운 경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동적 페이지라고 합니다. 동적 페이지라는 걸 왜 알아야겠느냐? 동적 페이지를 웹 스크래핑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적 페이지라는 개념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웹 스크래핑 할 때, 동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 나오는 실습에서는 독적 페이지 내용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적 페이지 내용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동적 페이지를 웹 스크래핑하는 경우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적 페이지 한번 내용을 배우고 개념적으로만 일단 배우고 그걸 어떤 식으로 웹 스크래핑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페이지라는 걸 알게 되려면 정적 페이지와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앞서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웹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게 정적이었을까요? 동적이었을까요? 스태틱 혹은 다이나믹이라는 뜻인데요. 어, 스태틱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적 페이지라는 거는 여기 위키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해당 페이지, 웹사이트, 웹페이지를 들어가면, 그 주소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 그 해당 페이지의 내용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그래서 위키 설명을 봐도, 그렇죠? 정적 웹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그 스태틱이라고도 하는데, 저장된 내용 그대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웹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정적인 페이지들을 이었어요. 방금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중요한 건 동적 웹페이지라는 거예요. 동적 웹페이지라는 거는 여기선 굉장히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웹 어떤 그 웹페이지 안에서 주소가 바뀌지 않는데 거기 안에 내용은 바뀌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웹 주소가 웹 페이지 안에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막 바뀌고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적 웹페이지의 예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유튜브 같은 사이트들, 유튜브를 비롯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요즘에는 동적인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기 이 GIF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제 예시에서 가져온 건데 GIF 파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지금 어, 여기 주소 유튜브라는 주소는 그대로 돼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주소는 그대로 고정돼 있고 고정돼 있으면 마우스 휠을 쭉쭉쭉 내리면서 어떻게 돼요? 내리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만 그 웹페이지 주소 하나는 그대로 고정돼 있죠. 거기 안에서 내용들은 동적으로 계속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런 페이지들을 동적 웹페이지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최신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적 웹페이지가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동적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면 특정 페이지를 딱 주소를 확인하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가져오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음,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어떤 검색어를 쳐서 나오는 영상의 제목들, 혹은 영상의 링크를 가져오고 싶으면, 그건 기존의 웹스크래핑 정적인 웹페이지를 다루는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동적인 웹페이지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는 방금 요 유튜브 GIF 파일의 그 뭐죠? 출처 사이트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이라는 여기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있는데 여기 손흥민이라는 네이버의 검색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죠, 내용이. 예를 들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네이버에서 손흥민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손흥민을 치면 여기 위에 주소에 커리 손흥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결과들은 계속 최신화가 될 거예요. 계속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접속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그 접속하고 나서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 잘 해놨죠. 그래서 동적인 웹페이지는 URL만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URL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시간으로 내용이 계속 추가되거나 바뀌면 동적인 웹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적인 웹페이지는 뭐 예를 들면 여기 여러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야만 접속 가능한 네이버 메일 이런 것도 있고 네이버 지도같이 우리가 평소에 계속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실시간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동적인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 계속 방금 제가 보여줬듯이 드래그를 해가지고 아래로 계속 내리면 계속 내용이 바뀌는, 리프레시 되는 이런 사이트들은 수집이 좀 어렵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정적인 수집과 동적인 수집이 있는데 우리가 실습을 할 거는 정적인 수집만 하겠지만 동적인 수집에서 이용되는 여기서 보면 셀레늄이라는 패키지를 조금 개념은 알고 셀레늄 활용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웹브라우저의 움직임, 내가 웹브라우저를 직접 가동시켜가지고, 이 동적인 페이지를, 수집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수강 신청할 때 지금 요즘은 그걸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막혔지만, 매크로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매크로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페이지나 마우스 키보드의 움직임 같은 거를 그 웹페이지에다가 구현해가지고 막 클릭을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여서 이거를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 예를 들면 그런 여러 웹페이지에 로그인할 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기록해가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셀레님도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들 보면 여기 지금 파이썬 코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걸 다루진 않지만, 파이썬 코드를, 입력해서 셀레니움을 통해서 방금 웹브라우저가 하나 켜졌죠. 웹브라우저가 새로 켜지고, 웹브라우저의 움직임을 내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통제해가지고 그 자동화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업무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파이썬이 활용되고 있는데, 웹페이지가 계속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웹브라우저 자체를 내가 아예 자동화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해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수집해 오는 것입니다.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수집하는 거는 여기서도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요. 그래서 그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다만 정적인 사이트는 그거를 URL만 있으면 그걸 바로 따올 수 있는데, 정적인 사이트는 URL만 있으면 따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니까 실시간으로 바뀌는 그 와중에 그 사이트에 있는 그 개발자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조금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뭐 뒤에서 이거는 나올 내용이지만, 이런 웹페이지를, 동적인 웹페이지들도 크롤링 혹은 스크래핑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누구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면 웹페이지에 있는 동적인 내용 같은 것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구글에 검색한 내용, 뭐 유튜브에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볼 수 있고, 최신화할 수 있어서 웹페이지를 자동화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이런 패키지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패키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셀레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앞에서는 이제 정적인 사이트의 내용이 있었고, 뒤에서는 동적인 웹페이지까지 일단은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정적인 사이트가 웹페이지가 훨씬 가져오는 게 수월하고, 뒤에서 다룰 실습도 정적인 거지만 동적인 것들도 가져올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